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주말 윤창중 북콘서트 그리고 서울역 집회 등 여러분들 굉장히 바쁜 애국활동을 벌이시기도 했고 또 신의 한 수를 시청하시면서 또 애국활동에 동참하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새누리당에 있는 이 웰빙 족속들, 이 족속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새누리당의 웰빙 족속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정말 이게 새누리당은 말이죠. 썩어도 너무 썩었다. 또 네네. 보수의 가치를 너무나 훼손시키고 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니까요. 야,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고 네. 지지자들 마음을 후벼 파는 발언을 했을까? 정말 이분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게 맞나? 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뭔가 권력 욕심이 있어서 차기 대권에 좌우고 우면 뭐 좌든 우든 상관없다. 한번 개입해 보겠다. 이런 정말 허무맹랑한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대한민국 공멸의 길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한때 같은 한 지붕에서 동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서거 1주년 그 추모식에서 그랬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라줬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는 이 보도를 접하고서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다. 아하. 네. 이분은 이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대통령의 취임에 했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그 대통령의 권력이 엄청나게 막강할 텐데 그때에 이제 광화문에서 소고기 촛불 시위가 벌어집니까? 전혀 정면 대응조차 하지 않다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불렀다라고 참 말도 아닌 참 거짓말을 한 장본이네요. 예, 예.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관저에서 밤에 청와대 뒷산은 인왕산을 말하는 건데 그 인왕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올라가서도 광화문에 있는 촛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예. 네, 거기가 완전히 산 구름을 타고서 들어가 있는 가만 요새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올라가려면 그야말로 밤에 말이죠. 그 뒤에 무슨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기들이 뭐 지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파 탐지기 뭐 해가지고요. 그 지뢰밭을 올라가서 무슨 아침 이슬을 불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렇게 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수세에 있는데 그런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거라고는 뭐 추후도 생각을 안 했죠. 예. 네. 사실은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결정적일 때에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자기의 처제인데 사촌 처제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위고 그 참 엄청난
은공을 입은 사람인데 그 은공을 입고 어떻게 보면 그 유경수 여사의 참 은공을 받아가지고 예. 18년 박정희 정권 그 참 살벌한 권력 투쟁 속에서도 김종필 씨가 살아남게 된 것이 예.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이가 아니었다면은 그분은 참 그야말로 정치적 숙청은 뭐 반드시 이루어지고도 남을 뿐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 내외 그리고 내외의 덕에 의해서 참 지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았다가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아, 이명박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그럼요. 현대에서 몸을 네. 담았고 그런 틀이 없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었겠어요? 그냥 그렇죠. 운동권으로 그냥 근근히 살다가 네. 노동자로 그냥 생을 마감한 그런 아니면 뭐 잘하면 장사꾼은 됐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인데 지금 보면요, 와 발언 자체가 아니, 국민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뜻이라는 발언이 게, 아니에요. 네. 무슨 국민의 뜻이에요? 국민의 도대체? 뜻이 대체 뭔지 말이죠. 툭하면 국민 그러는데 예. 그 자기의 말씀을 하셔야지 왜 국민을 끌어들이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김종필 씨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간에 참 제가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여드리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서운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 자기 그 사촌 처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네 형부 그러면서 청와대에다 불러서 말이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권력도 참 권력욕도 채워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용돈도 좀 보내고 박정희라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부족한 점이 사실 그거예요. 솔직한 이야기가.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네. 과거에 그 청와대에 아들, 네. 형 이런 가족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렇죠. 친인척. 예, 친인척 관련해서 좀 거리를 두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운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말 대통령 시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그 약을 올렸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뒷발도 잡고 말이죠. 발도 걸고 뭐 해서 세종시도 백지화 못하고 뭐 참 전전긍긍 했잖아요. 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국무총리를 뭐 2번, 3번 했고 참 그야말로 군사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서운한 문제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는 구별을 해야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분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한참 어립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솔직한 말씀으로 뭐 김종필 총재 같은 경우는 고향의 대선배시고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학연 뭐 따져보면 참 역시 대선배신데 예. 저는 한마디로 말이죠.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그 전형적인 그 소인배 기질. 네? 국가가 망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따져가지고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말하는 말이죠. 그 표현하는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참 그 새까만 후배로서 이렇게 척박한 풍토 속에서 참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 말이죠. 이 척박한 이 정치 분투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분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들에게 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지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가는 오히려 내가 임기 말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 잘못될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리거나 사소한 문제로. 그러니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문제 비판 받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비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자기 형 이상득 의원 어땠습니까? 야, 저걸 기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나 옆에 올려놨습니다.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거 보세요. 포스코 비리 7년형 구형. 네. 정권 실세가 포스코 사위화. 아니, 자기 가족 문제고요. 이거 만약에 최순실 문제와 비교한다면요, 이건 더 큽니다. 이건 포스코가 어떤 기업입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철강 회사인데 네. 이명박 들어와서 포스코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이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거든요. 이거는 뭐 수백억 문제가 아니라요, 수천억, 수조 그 이상의 문제인데 거기에 지금 자기의 형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자원외교 비리 등등등 해갖고. 정말 제가 뭐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이명박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명박 씨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지금 가만히 현 정국에 대해서 국민을 좀 안정시키고 그 국민에 대해서 다독거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그게 지금 전국을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말이죠, 이렇게 갈등시키고 촛불 시위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뭐 자기도 거기에 참여한 마음이었다. 당신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노래나 불러. 무슨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남아있는 전직 대통령이면 좀 이 현 시국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잘못돼가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말이야. 또 이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을 생각하지. 거기에 유업해갖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이 야비한 인간아. 정신 차려라. 만약에 제가 전직 대통령이고 또 대한민국이 참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한다면 그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됐을 겁니다. 최순실 사건, 작금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과 법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차분한 이성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성숙한 역량을 네, 우리가 그렇죠. 보여야 된다.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내 마음도 촛불 쪽에 가 있었다는 말이죠. 또는 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 개인 윤창중은 어떠한 연민이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사적인 인연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이게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씨가 말하는 대로 당장 물러서게 된다면은 하야를 하게 된다면은 과연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이며 과연 이 어떤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인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그 가려낸 다음에 맞습니다. 이걸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초지일관 이런 입장인데 저는 사실 그 검찰에서 최순실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걸 제가 보면서 예. 제가 30년이 넘게 참 정치판을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왔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황당무계한 검찰의 그야말로 인민재판 마녀사장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은 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한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상식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검찰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이죠. 최순실의 이야기, 안종범의 이야기, 정호성의 이야기만 듣고서 박근혜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을 말이죠. 무슨 마피아의 두목으로 몰고 말이죠. 공범자로 몰고 공모하여 말이죠. 에?
아니 그게 이게 도대체 말이죠. 아무리 검찰이 법을 집행한다 이거예요. Law enforcement. 법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문제에 관한 한 그 문제부터도 법치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보세요. 아니 이번 주에 분명히 박근혜가 조사 수사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 수사를 받겠다 했는데 그리고 변호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변호사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갑자기 그 업무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업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말이죠. 대한민국 야당과 대한민국 언론이 사실은 하는 내용을 검찰이 정리한 것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악의적으로. 정리해서 내놓는 거예요. 정리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여보세요. 좀 가만히 예, 있어보세요. 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무슨 박근혜가 뭐 임명한 검찰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네? 그럼 마피아의 두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피아 그 단원들을 수사를 했는데 마피아 두목을 잡아다가 조사를 한 다음에 너가 공모를 했다 안 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이든 말이죠. 언론 기자든 뭐든 단 한 명도 없는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은 미쳐버렸다고 저는 단정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이런 여론재판, 이런 소위 말해 인민재판 말이죠. 인격살인, 난도질 생매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 검찰이 말이죠. 네? 아니, 지금 누구 편을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만이라도 조사나 수사를 한 뒤에 검찰이 이런 발표를 했다면 저 윤창정은 단호히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야말로 순응해야 한다. 수용해야 된다. 저는 그러고도 남을 거 저는 제 스스로가 단언하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으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공범자로 몰고 마피아의 두목으로 매장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걸 대한민국 언론은 말이죠.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공중파를 들던 종편을 들던 말이죠. 하루 종일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말이죠. 이런 나라에 이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살아야 될 의미가 가치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야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발표해가지고 그야말로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국회에 말이죠. 예. 새누리당 비박계라는 사람들. 예? 옛날 이명박 정권 때 그야말로 모든 감투를 썼던 그 비박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인으로 하면서 탈당을 시켜야 되고 탈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탄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승민 같은 경우는 구속수사를 한다. 이게 일반 범죄자 같은 경우는 구속수사를 해야 되고 구속수사를 해도 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윤리위원회 제소해가지고 박근혜를 처벌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아니 법과 절차 이거 원칙 다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야. 검찰 수사 조사 결과가 100% 맞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도리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도리냐 이거예요. 저는요. 설령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한번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당기위원회에 박근혜 불러다가 탈당시키고 안 오면 탈당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탈당시키고 탄핵하고 인민재판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말이죠. 이번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예.
이 대한민국의 그 밑바탕, 그 밑바탕, 그것을 그대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 수준을. 네. 시스템의 수준이 저급하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는요. 언론, 야당, 새누리당 비박계, 그 친박계, 예?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예? 그 보수 우파하는 인내하는 그 정치 평론가, 논평가, 예? 하여튼 모든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건 함량 미달이고 저질의 극치인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예? 그 추구하는 말, 오로지 그 잣대만 갖고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3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 32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그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까지 합해서 80명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전국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새누리당 당원 그 협의장, 당원 그 당협위원장, 소위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죠. 국회의원에 떨어진 사람들, 그 사무실이 보이면 대한민국 국민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탄핵을 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가지고 지금 탄핵하겠다고 득살같이 달려들어가 모여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결의문을 발표한 그 국회의원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은 반드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건 보여줘야 돼. 도대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 도리, 의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엄한 심판을 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네. 뭐냐면은, 자,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 범죄자 취급했어요. 네. 문제는 그 미르 재단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재단이었냐. 지금 그 돈 700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횡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위해서 이런 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면, 이게 범죄 행위라면은 더 큰 범죄 행위는 김대중이 만든 아태재단, 북한과 계속 교류했지 않습니까? 이런 재단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노무현 재단, 과거 대통령들이 만들었던 재단들은 왜 문제를 안 삼습니까? 과거 대통령들도 또한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서 말이 교류지 퍼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재단들, 또 그 과정에서 퍼준 기업들, 북한에 몰래 준 김대중의 이 역적질 4억 5천만 불, 이거 왜 그 당시에는 얘기 없었습니까? 이런 사람들부터 처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김대중은 부관 참시해야죠. 왜 지금 국립묘지에 있습니까? 무덤 파헤쳐야죠. 이런 행위부터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은 절차도 맞지 않고, 또 그 과정과 행위가 굉장히 여론에 끌려다니고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아주 실망스러운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계속 있다면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나라냐라는 게 지금 촛불 시위에 나간 사람 말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 꼴입니까? 대통령이 문화융성하자고 기업들을 통해서 그래 여기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데 문화융성을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 이 일을 했는데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되고 이게 구속 사유입니까? 그럼 대통령은 그 국정에서 다른 이외에 절대 어떤 일도 하지 말란 겁니까? 야, 저는 최순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해야 되고 그 사람 처벌할 게 있다면 처벌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렇게 보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연민의 정이나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것을 갖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지금 제 눈앞에는 조선시대의 소위 말하는 사화 당파 정쟁에 의해서 무참하게 쫓겨나는 소위 말하는 폐주들의 그 비참한 몰골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와 그 명예가 실추됐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말깨나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참 이러한 작금의 세태를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지식인 임내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 임내하는 사람들, 무슨 신문 기자, 방송국 기자 임내하는 사람들, 정치 평론가 임내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그 형편없는 그 근수를, 그 미천을, 이른바 미천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경남도지사라는 남경필 씨가 또 양천구의 김용태라는 그 두 사람이 탈당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동포 여러분, 알턴이 한 번씩 빼보셨죠?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남경필 군과 김용태 군이 오늘 탈당을 선언할 거라는 그 예고하는 뉴스를 접하고 참 모처럼 제가 홀가분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한 꼴 보는구나. 네? 이 최순실 참 극한 정국 속에서 정말 기분 좋은 일 벌어지는구나. 네. 제가요, 30년이 넘도록 참 대한민국의 정변과 같은 여러 참 정국의 혼란을 지켜보면요, 이런 정국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면요, 이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뭘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갑니다. 네. 쓰레기들을. 그러네요. 이 쓰레기들을 이제 청소를 하러 가는데, 굳이 그 홍수에 물이 차 있지 않아도, 자기 발로 뛰어내려가지고 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거죠. 네네. 자기 발로. 이거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네네. 자무자파.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그래갖고요. 네, 자무자파. 여보세요. 네.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말이죠. 이게 큰 정변이 있잖아요. 예. 이 정변과 같은 어떠한 정치적인 격변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엄청난 그 쓰나미가 이제 거대한 이제 물줄기가 예컨대 막 황하강을 타고 막 장강처럼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막 쓰레기들이 이제 막 그야말로 딸려 들어가는데,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괜찮을 건데, 그냥 뭐 나는 이제 뭐 일체 이 물기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살아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익사하는 익사자가 나와요. 예. 특히 이제 그 쥐새끼들 뭐 이런 거. 네? 특히 쥐새끼들이 거기 먹이가 있는 줄 알고 대거 물속에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짓말 아닙니다. 예. 이게 동네 또랑이 물이 넘칠 때도 보면은 거기에 쥐새끼들이 엄청나게 스스로 이게 뛰어내립니다. 야. 네. 쥐새끼들 확 와닿네요. 어쩌면 그런지 참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네. 제가 뭐 장담합니다. 남경필 군이나 김용태 군 나가서요, 절대
정치에서 성공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유승민 같은 그런 분이 탈당할 거냐 물어보니까 나는 탈당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남경필이나 김용태보다는 한 수위다. 한 수 위인 거예요. 왜 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달랑 나가는 거예요. 혼자 달랑. 네? 혼자 달랑 그냥 광화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 sak풍에.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둘 다 이유가 있어요. 워낙 지지자들이 싫어하니까 이쯤에 그냥 물타기를 좀 해보자. 김용태 같은 경우도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삼선하기 위해서는 좀 물을 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참에 새누리당으로 삼선하기는 어렵다. 나가자. 남경필도 좀 나이는 젊지만 이미지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좀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보자. 난 나이도 좀 있다. 그런 도전의식 같은 그 오만함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 두 사람이 나갈 수뿐이 없었던 이유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결국 지지자들이 너무 싫어하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너무 싫어합니다. 이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수 새누리당 엄청 비판하면서 그렇죠. 예, 새누리당으로는 자유와 나눔, 배려의 가치, 뭐 그다음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니네들이 나가면 뭐 자유와 미래 비전 가치, 뭐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생기냐? 그 남경필 군은 말이죠. 제가 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고 사실은 남경필 군의 그 아버님 남평우 의원님하고는 저랑 상당히 가까웠던 참 제가 좋아했던 존경했던 정통 보수의 네. 참 인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경기도에서 그 새누리당 이제 후보로 지사가 나왔는데 그 정말 이 경기도 도민들이 눈 딱 감고 이제 도지사를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예,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연정을 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온갖 그야말로 참 폼 잡을 건 다 잡는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정치를 아주 잘못 배운 거예요,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네, 잠시 네. 빼놓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 이해창 전 총재가 남경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발언이 있다고 해서 그걸 소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날 소개를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네, 다시 한번 네. 좀 짚는 김에 네. 그 발언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뭐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 방송을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네. 한번 반복을 네. 해야 된다면은 이 남경필 군의 아버지는 남평우 의원님이라고 수원에서 여러 가지 특히 그 버스 운송업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그 수원 일대에 큰 덕망을 쌓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참 그야말로 원칙적인 보수 우파이시고요. 그래서 1997년 이회창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정말 그 민정계 중에서 그 당시 민정계 뭐 많은 민정계들이 소위 말하는 낙하산처럼 들어온 이회창 대선 후보가 못마땅해서 뭐 소위 말하는 그 국회의원회 간에서 고수섭치고 이런 걸로 대선 기한을 보낼 때 정말 남평우 의원은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소위 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제가 모시고 있었던 언론계에서 제가 정치 부장을 하고 나와서 이회창 그 대선 후보 그 진영에 참 그야말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참 이회창 후보님하고 제가 참 그야말로 지근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그 이회창 총재께서도 후보께서도 그 자신의 낙선 이후에 그 남평우 의원에 대해서 참 고마워했어요.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자신이 평소에 도저히 이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 허용할 수 없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아. 그게 그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수원에서 소위 남평우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이해창 총재 주변에서 그 아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학을 하니까 그 아들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시키자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또 남경필 군도 그 당시에 뭐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지만은 공부에 뜻도 없고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인데 돌아와서 국회의원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아버지 예. 덕에. 돌아왔는데 이해창 후보가 그 남평우 의원에 대한 그 참 그야말로 깊은 감사의 뜻 때문에 이 남경필 구를 숨도 쉬지 않고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 당선이 돼서 돌아오니까 당시만 해도 남경필 군이 그야말로 그 올드한 소위 그 보수 우파의 약점 중 하나가 그 노인들이 좀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남경필을 좀 획기적으로 한번 좀 해보자. 중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대변인을 시킨 거예요, 대변인.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로 대변인이 되면서 언론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 습성. 그 버르장머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언론에 나올까?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건 귀신인 거예요. 박근혜가 A로 가면 이 사람은 B로 B로 가고, 가고. B로 가면 A로 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또 이 남경필 군과 또 이게 필적할 결코 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직한 얘기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네? 이거 지지 않죠. 또 이거 지지 않는 또 분이 또 있어요. 네. 누구냐? 솔직한 얘기가 서울시장 했던 오세훈. 오세훈 군. 예? 이 세 분의 그 소위 말하는 신문 기자들의 그 얄팍한 정서에 그 호소해가지고 말이죠. 그 소위 말하는 방송 한 줄, 신문 한 줄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이른바 꼴보수라는 말이죠. 무슨 부산의 정영근이 밀양의 그게 누구죠? 김용갑 의원, 무슨 현경대, 요새 박근혜 뭐 무슨 7인방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참 정말 남경필, 무슨 오세훈, 네? 그게 또 누구냐, 뭐 원희룡이, 그 다음에 누구죠? 양평의 지금 문광부 장관했던 정병국이. 정병국. 발음 잘해야 됩니다. 정병국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서 정말 억장이 피가 거꾸로 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순전히 수구 꼴통으로 모았던 사람들인데 이회창 총재가 사석에서 정말 남경필 군을 대변을 시킨 거 내 후회하는 장면을 내가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코멘트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 코멘트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다음에 또 이게 또 방송에서 또 아껴갖고 또 네. 시청률 높이려고 여보세요. 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보세요. 제가 무슨 시청률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까? 네, 저는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네. 남경필 같은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그야말로 윤여준 씨를 영입해 들어갔잖아요. 네? 이야, 정말 나는 윤여준 씨를 영입해 들어갈 때 정말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내 속으로 남경필, 내가 너한테 정말 졌다. 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윤여준을 데려가냐 말이야. 어? 무슨 안철수 대통령 만나다 실패했지. 그랬지. 문재인 실패했지. 그 전에 30년, 40년. 이해창. 이회창, 박근혜, 이회창, 이명박, 그 전에 김영삼, 노태우, 그 전에 전두환, 최규화, 그 전에 박정희부터 말이죠. 자기 아버지는 그야말로 이승만 자유당 때부터. 참, 그렇던 사람을 윤여준을 고문으로 데려갔더니 또 하나 참 그야말로 불멸의 히트가 뭐냐면 한한상실도 들어가지. 이야, 참나 정말 이 남경필 군한테 배울 게 많아요. 정말.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자서전을 써가지고 좀 읽어보도록 해야 돼요. 인생 쉽게 사는 법.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나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고
아까 오세훈 김용태 같은 빼놨어요. 경우. 오세훈. 네. 오세훈은 서울시장 당시에 서울시장을 사퇴하지 마라. 이게 당론인데 대권 욕심 때문에 그거 팽개치고 나와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게 다 오세훈 때문입니다. 이게 반성해야 될 사람이 지금 말이죠. 반성을 안 하고 지금 이 흙탕물에 같이 뛰어들었어요. 아까 뭐 쥐새끼들이 뭐 하면 다 뛰어든다고 요즘 그런 꼴이에요, 진짜. 오세훈 씨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참 아끼고 또 이 사람을 진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로 알지만 정말 오세훈 씨 실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말이죠. 바른 얘기하지 못할 망정 거기 가서 기웃기웃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깜이 안 돼요, 깜이. 네, 솔직히 오세훈 군과 같은 경우는 저하고도 막역하고 제가 정말 아끼고 참 조금이라도 참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번에 말이죠. 김무성 씨가 모으는 그 이른바 대권주자군의 그 모임에 가가지고 덜렁 앉아있는 걸 보고서 네, 참, 그건 맞다. 저 사람 저게 몸무게다. 저게 저 양반의 저 체중이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깜이 그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촛불의 의미를 아래한다고 그러는데 여보세요. 무슨 노랫가락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광화문 촛불 시위에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찰 추산 26만 명인데 정말 대한민국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대한민국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설령 100만 명이라고 한번 합시다. 정말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5,500만 명 아닙니까 지금? 참 어떻게 말이죠? 전직 대통령을 했다는 전직 대통령부터 지금 우리가 뭐 눈앞에서 대선 후보 어쩌고 대권 후보 하는 사람들의 그 국가관이랄까 국가관 도리. 철학관 정치 도의를 떠나가지고 예. 저는 그 이른바 그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담대함 있잖아요. 담대함. 예컨대 남대문이 지금 불이 났어요. 지난번에. 그때 숭례문이죠. 네네네. 숭례문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 불이 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에 참 이 천재지변이 왔다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제 동포가 정말 초상집이 돼 있는 마당인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숭례문 앞에 가가지고 진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뭐라고 한 줄 아닙니까?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여보세요. 이까짓 거 짓는 거 복원하는 거 6개월이면 복원한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완전히 이거 무슨 진짜 건설업자의 이야기 장사꾼, 난 그걸 보면서 장사치라고 그래, 장사치. 이명박 정권 5년도 정말 안 봐도 알겠구나. 네? 아침 이슬 그런 말이죠. 그런 그 국가적 참사가 닥치면은 이른바 정치 지도자 인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담대한 표정으로 용기 있는 담대한 표정으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모든 노력, 제 동포들의 모든 노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복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이죠. 앞으로 참 훌륭하게 제 정상 궤도로 올려놓자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앞에 가서 참 그야말로 황당한 표정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가면서 이거 짓는 거 뭐 그냥 6개월이면 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6개월이 뭡니까? 그거 한 4, 5년 걸렸죠. 4, 5년 걸렸잖아요. 4, 5년 걸리고 졌는데 또 그것도 그게 문제가 무슨 됐어요. 자재를 또 엉터리를 쓰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 갈라지고 현판이 갈라졌어요. 현판이. 그러면 자신이 대통령 할 때 그 숭례문에도 가서 여러 번 가서 그 건설업의 대가시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슨 건설업에 대해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 능가할 뿐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의 뭐 주요 뭐 고속도로나 건물은 다 졌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무슨 현대 중공업에서도 무슨 100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에서는 이명박 네.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여보세요.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그런 아니라. 얘기가 많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가서 그걸 지었어야죠. 한번 찾아가셨습니까? 숭례문에 찾아가셨어요? 이게 뭐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 건지 그 앞에 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청와대 뒷산에서 울기 도대체 바빴죠. 공사를 누가 하는 건지 모르고 가보면 공사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어? 그러다가 이제 공사 완공했다 해서 그 앞에서 무슨 페스티벌도 어쩌고 했는데 불과 그 페스티벌 끝나고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무슨 석가래가 어떠니 뭐 콘크리트로 도배를 했느니 대한민국 정치인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솔직히요. 네. MB는 뭐 저는 4대강은 그래도 홍수가 나면 뭐 치산치수 한다고 또 주변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자원외교 말이죠. 자원외교. 그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기당하고 농락당하고 해서 국민 이 자원이 얼마나 빼돌려졌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거 조사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투자했다가 날려먹고 말이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이 엄청날 텐데 지금 와갖고 최순실 문제로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얘기했다면요. MB는 재임 시절에 목을 매달았어야 됩니다. 정말 왜 이럽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잇지 않았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자원외교 때문에. 네?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솔직한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비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비리 덩어리를 임기 말에 자신의 형인 이상득 의원, 그 다음에 자신의 최측근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큰 공신이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구속시키는 그 양반들은 말이죠. 그 양반들도 억장이 무너질 분들이에요. 이 모든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가는구나. 네? 그때 언론이 얼마나 참 그야말로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그 방통위원장을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여론 재판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들 이상득 의원은 지금 물어보면은 자신의 동생을 대통령 만든 것에 대해서 아마 천추의 한이 있을 거예요. 이상득 형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인 거죠. 그렇죠. 솔직한 얘기가. 네? 그 당시가 대한민국에서 권력계나 행사한다는 이른바 권세가의 의원회관 안에 7억 정도는 사실 거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 다 뒤져가지고 이상득 의원 구속시켰고, 그 다음에 같은 포항 출신으로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시였던 그야말로 이상득 씨의 친구인 최시중 씨가 또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솔직한 얘기가 임기 말에는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거의 다가 현직 대통령이 형무소로 보내는 게 관례예요. 솔직한 이야기가.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말년에 누가 갔습니까? 말기에. 권노갑 씨 갔잖아요. 그렇죠. 권노갑 씨 갔어요. 권노갑 씨 갔죠. 야, 그때는 뭐 아들까지 그걸 잘 포함해서 보면요. 그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노무현 정권 때 누가 갔습니까? 안희정도 가고요. 아니, 그건 정권 초반이고. 초반에 갔고. 초반이고, 또 총무. 이광재. 네. 그 후반부에 몇 사람을 보냅니다. 몇 사람을 보내고, 이제 막 시끄럽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 막 이제 언론에 흘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센 난리를 펴면서 쓱 빠져나온 겁니다. 네? 다 작전이군요, 그게 또. 그렇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월 25일 그 전에 한 9월, 10월쯤 되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소위 말하는 최고 측근들이 비리가 나오는 거죠. 이건 아주 시나리오예요, 이건. 원칙이네, 원칙.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거 어땠습니까? 그분? 네. 노건평 씨. 네. 어땠습니까? 자, 그랬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아니었다면은 지금 여보세요. 예? 서울 강남에다 말이죠. 사저 지으려다가 들킨 분이 말이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요. 네? 국가정보원 그 옆에다가 자기 집 지려고 경호시장 시켜가지고 집 지려고 그날말로 비밀 공사하다가 이렇게 들통난 거 아닙니까? 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않았으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회를 말이죠. 어? 자원외교까지 해서. 예, 이슈가 정말 열 손가락을 다 꼽아도 넘쳐나는 분이 지금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라 그러면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자원외교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네. 자원외교 때 하도 어처구니 없는 자원외교 투자가 많았는데 그 루비 네. 자원외교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루비를 갖다 하나 사갖고 그냥 뿌렸대는 겁니다. 갈아가지고. 네. 그래갖고 항공 촬영해서 이거 봐라 루비가 많다 여기다 투자하자 그래서 또 몇 천억 원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사기당하고 농락당하고 기름 날리고 자원 날리고 돈 날리고 국가 망신당하고 만약에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됐으면 MB는 지금 깜빵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부채질을 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소위 말하는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29명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야당의 탄핵 발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라는 게 뭡니까? MB계 아닙니까? 그 MB계한테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김용태가 탈당했구나. 당연한 거죠. 너희들 네.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박근혜 탄핵 발의안에 참가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후보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표를 찍으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 말이죠. 공개적으로 밝혀라. 그래가지고 심판을 해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심판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혜원 지역구에 가갖고 네. 이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장기정 대표와 함께. 네. 그래서 그 사무장이란 분하고 얘기를 좀 했죠. 요즘 시중의 여론이 어떻냐? 자기네들은 모른다. 얘기할 수 없다. 이혜원 의원은 왜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대통령 비판적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주민들 의견은 좀 반영한 거냐? 모른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희 보고 감정적인 방송을 한다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나와서 제가 네. 그 서초동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일일이 한번 제가 청취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야, 그런데요. 이혜훈 의원 얘기와는 전혀 다르게 네. 서초동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말이야. 저도 그 방송을 예. 보면서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윤창중 칼럼사장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예. 저는 사실 신혜식 대표가 어디 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그 시간대에. 아니, 신의 한수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독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정말 신혜식 대표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랬죠. 아니, 내가 신혜식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전화하고 그러냐. 난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지. 예? 이러면 하는데 그 방송 정말 사이다 방송이라 해가지고 대단했습니다. 아, 대단해. 네. 저는 뭐 신혜식 대표가 뭐 언제 가는 거 하루 종일 지켜볼 수 없는데. 그렇죠. 어디 가던 간에 그 독자들이 저한테 제보가 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신혜식 씨가 서울역 앞에 있다던가, 지금 뭐 광화문 관계자던가, 일일이 연락이 와요, 저한테. 속일 수가 없군요. 참나. 이게 무슨 참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말 국민들 의식 수준이 높고요. 네. 또 이혜은 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도대체 정치적 의리 또 신의 네. 이거 너무 실망스럽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처럼 어려웠을 때 비판 평소에 하라 이거죠. 그러나 네. 지금처럼 어려웠을 때는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돌 던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는 그럼요, 거. 그럼요. 예, 정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 종편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그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민심과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하는 민심은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런 민심이 와는 전혀 달리 대한민국 언론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가면요, 달라요. 제가 직접 전혀 다르잖아요. 물어봐요. 네, 물어봤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물어보면 젊은 사람이 오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아이고, 요즘 말이에요. 촛불시 나간 사람들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면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나도 공감한다. 네. 지금 대통령이 이게 탄핵 사인이고 하야 사안이냐. 최순실 문제 잘못된 건 알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전국을 이렇게 혼란시키고 촛불 두고 하는 건 문제 아니냐. 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종편에 나오는 이 정말 싸구려 보따리 네. 장수들, 평론들. 좀 전에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됐다. 네. 야, 밖에 나가니까요. 일반 시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어떻게 종편의 이 변호사들, 네. 이 평론가들 그런 얘기 이외에 한 줄 하나 담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대한민국 언론이 썩었는데 썩으니까 썩은 것들만 꼬이는 것 같아요. 정말. 종편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신의 한수, 윤창중 칼럼 세상 이걸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정신 건강상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자, 우리 또 제가 아까 그 쓰나미 얘기를 예, 조금만 더 쓰나미, 할게요.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른바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 공산화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문제는 경거망동하는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남경 PD고 탈당한 김용태, 소위 말하는 서울 양천의 김용태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김무성, 원희룡, 남경필,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혜훈, 오세훈 이런 분들인데 나경원, 정병국 예예 또 있죠. 많죠.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어떤 역사의 어떤 정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위 말하는 거대한 쓰레기를 이 장강이 흐르듯이 홍수 끝에 이 장강이 흐르듯이 그 물결이 흘러가면서 그 쓰레기가 소위 말하는 밀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쥐새끼들은 참지 못해가지고 제발에 이제 뛰어내려서 같이 이제 자살을 감행하는 결국 익사하고야만은 그런 거대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론입니다. 언론. 네. 이 거대한 쓰나미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냐면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입니다. 저는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정리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또는 집단은 경거망동한 집단일 거이나 또는 개인일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그 집단을 꼽으라면 저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라고 봐요. 지금 제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조선일보를 지금 절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요. 조선일보 간부진, 조선일보 기자, 말단 기자부터 우회 간부진까지 저도 신문사에 30여 년 있었지만 이걸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지금 조선일보는요 거의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냥 우직하는 소리 들립니다. 지금. 제가 네. 재밌는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이때 예.
제가 오늘 그저께 꼭 재밌어야 됩니다. 안 재밌으면 저를 때리십시오. 네, 네, 네. 재밌을 겁니다. 아, 보장합니다. 예. 네. 엊그저께 네. 제가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의사예요. 네. 의사인데 의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크게 운영하세요. 네. 여기에 신문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네, 네. 환자들도 신문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신문이 조선일보가 한 15부 정도 구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환자들이 신문 넣지 마라! 조선일보 넣지 마라! 그래갖고 그 조선일보를 갖다가 다 끊어버렸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아니 그래도 네. 화가 나셔도 이거는 좀 보셔도 좋을 텐데요 했더니만 조선일보 보면 아프던 몸도 더 아프고 암이 재발할 것 같다. 아. 놓지 마라. 그리고 환자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서 네. 조선일보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진짜 이것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네, 네. 조선일보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 조선일보에 대한 배신감, 조선일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이를 갈듯이 분노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TV조선이 그 악랄하게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 비타민 주사를 맞았다, 무슨 뭘 맞았다 그러는데 정말 무슨 물론 정말 참 그야말로 하루에 10,000원, 7,000원, 5,000원 버시는 그런 여성분들도 물론 계시죠. 정말 어려운 분도 계세요. 정말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에서 이제 북 콘서트를 하는데 내 얘기 조금만 할게. 네,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 사인을 해드리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 두세 분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부산 경남에 살고 있는 분 아니고 대구 이불 공장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이불 공장에서. 근데 한 달에 24시간 중에 열 몇 시간을 일해야만 150만을 채웠었잖아요. 150만을.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불 공장인데 공장 치고는 꽤 큰가 봅니다. 그 공장에서 신의 한수와 윤창중 대표님이 쓰시는 글을 본다는 거예요. 야, 그럼 그분들 이 시간에 보시고 있겠네요. 지금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방송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난 그래서 이제 계속 서명을 이제 줄을 쭉 쓰셨으니까 이 서명을 이제 말도 걸 수 없고 제 집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들어주는데 네.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그분들이 부산 윤창중 북콘서트에 그냥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금을 걷어가지고 대표를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정말 잘해야겠구나. 정말 내가 이런 국민들의 성원 때문에 살아가겠구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눈물 없으는데 액수도 상당합니다 정말. 네. 저도 오늘 잠깐 어디를 들렸다가 오는데 횡단보도에서 막 뛰어 오셔갖고 신의 한수 본다고 어르신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화이팅! 요즘 가는 곳마다 신의 한수 그게 지금 보는 분이 민심인 많아요. 거예요. 그게 네. 막 우리가 지금 달려오셔갖고. 하고 있는 방송이 민심인 거예요. 예.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밥 먹다가 예. 어디 가니까 조선일보를 틀어놨어요. TV조선을. 네. 제가 또 신의 한수를 진행하는 입장이에요. 조선일보는 못 틀죠. 예. 네. TV조선. 예. 말도 넘지 마세요. 제가 여보세요. 진아 씨, 이거 TV조선 꺼주세요. 딱 그랬거든요. 근데 네. 주변에 밥 먹던 사람들이 네.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예. 딱 봤는데 그분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다 어떤 분은 이렇게 야, 그 아저씨가 와서 말씀하시더라고 나중에. 네. 제가 틀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틀어놨지. 요즘 이거 틀어놓으면 욕 많이 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요즘.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잡담 같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가 이제 9월 3일 서울 서초동에서의 그 북 콘서트 네.
그 다음에 10월 22일 그 대구 콘서트 참 대성황을 이뤘죠. 그리고 이번 그 11월 19일 부산에서의 콘서트 그 같은 시간에 서울역 앞에서의 이 보수 우파 집회와 이제 함께 열렸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서울로 가지 않고 부산에 오신 분도 참 많더라고요. 네. 대구, 경북 또는 경남, 부산, 영남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참 그 이 우울한 전국 속에서도 많이 참석하신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참 제가 앞으로 참 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잘하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네. 12월 17일 토요일 12월 17일 토요일 지금 화면상으로는 오후 좌측에 배너에 나오고 2시예요.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데입니다.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교회를 대한제국 시절에 교회를 다녔고 한국 독립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에서 네.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 홀입니다. 아펜젤러면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초대 목사를 해가지고 네. 그 세운 정동제일교회, 소위 말하는 가수 이문세가 부른 그 광화문 연가, 예, 작사가 꼭 이영훈. 그 이영훈 씨의 그 묘비가 세워져 있는 12. 네. 지금 그 12. 자료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12가 세워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바로 그 교회 정동 제일교회 아펜젤러 홀 거기에서 이제 연창중 그가 난세를 말하다. 그래가지고 이번 송년 북 콘서트는 이승만 포럼 특별 강연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이승만 포럼 특별 강연 형식으로 부제로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으로 최악의 위중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주제와 부제로 북콘서트를 갖게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게 북콘서트지만 네. 이날 대규모 집회 형태의 북콘서트라는 점을 여러분 그렇죠.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요. 설명 좀 하시죠. 광화문입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서요. 대한문 아시겠지만 그 돌담길을 쭉 올라오다 보면은 거기에 정동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렇죠. 이 앞에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또 꽉 채워서 광화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세력도 광화문으로 나가자. 그래서 12월 17일 오후 2시 토요일은 광화문으로 모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실내 강연이 아닌 실외 강연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또 날씨가 추울 수 있으니까 안에서는 멀티비전, 또 밖에다가도 비전을 세워서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면은 여기에 의해서 정말 여론이 또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보수도 광화문으로 가자! 네, 정동제일교회 덕수궁 돌담길 정동제일교회에서 정말 저희 보수파도 멋지게 참 그야말로 북 콘서트도 해보고 거기서 시국 강연도 하고 또 이문세 광화문 연가도 한번 들어보고 안 됩니다. 네, 안 됩니까? 이문세는 우리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연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빼고요. 이날 네. 애국가 크게 부르고 그렇습니다. 군가 크게 부르고 네. 광화문을 점령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나와주셔야 합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네. 예. 무료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애국심은 저희가 덤으로 네,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무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옆에서 보면은 서울 북콘서트도 상황이었죠. 대구, 부산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상당히 좀 떼돈을 버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참 경비, 오며 가며 차비 저희 최소한 13번, 14번 정도가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경비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와 주셔가지고 이제 책을 사주시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을 사주시니까 이제 그 책을 이제 구매해 주신 그 경비로 그 비용으로 이 비용을 이제 충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 충당이 되는. 네, 이번에는 네.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혈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 멀티비전 빌리려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앰프도 새로 설치할 겁니다. 규모는 수만 명에서 최대한 8천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또 그런 만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을 다니면서 네, 제가 또 네. 이런 얘기는 제가 해야 돼요. 예, 예. 대표님께서 돈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또 괜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인데 네. 네, 그런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나이 어린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시니까 제가. 예. 저 하고 있잖아요. 좀 기다리다가. 예. 여러분들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책 구매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허튼 데 쓰이지 않습니다. 애국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정말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시고 이날도 뭐 저희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모자르면 대표님이 사재를 털어서 내일은 뭐 테레비 갖다 파시고 컴퓨터 갖다 파시고 털을 사재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건 저희가 최대한 정성껏 12월 27일을 준비하겠습니다. 17일입니다. 17일. 네. 17일. 네. 17일을 발음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네. 네. 윤창중 그가 난세를 말하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배너 옆에 채팅창에 걸리는데 배너를 보시고 저희가 내일을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요거를 또 준비를 해서 배너를 따로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또 준비가 돼 있네요. 신의 한수 시스템 좋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나옵니다. 위에서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윤창중 송년 서울 부 콘서트 겸 대회. 그렇죠. 대회. 서울대회, 광화문대회. 이승만 포럼 특별 강연 윤창중 그가 난세를 말하다. 이야, 이승만 초대 대통령 건국 정신으로 최악의 위중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 예, 좋습니다. 12월 17일 오후 2시 토요일입니다. 정동 제1교회 아펜젤러 홀. 이 안에는 한 400에서 500명 정도가 들어가시고요. 장 외에는 수천 명 이상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피정 2017년 12월 또 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시간은 30분입니다. 홈쇼핑 같긴 하네. 네, 어쨌건 여러분들이 도서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많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려운 최악의 위기이자 난세입니다. 이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런 난세에는 쓰레기를 걷어가는 큰 쓰나미가 있는데 제발로 뛰어내려가지고 목숨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빼먹을 뻔했어요. 하태경. 예, 하태경 의원이라고. 이분이 지역구가 어디죠? 부산 해운대인가? 해운대죠. 예, 해운대. 그럴 겁니다. 해운대는 지금 부산에서 가장 이른바 하트한 지역입니다. 네, 요즘 LCT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정말 부산 해운대 시민 여러분,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저급한 사람을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니 사죄드립니다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때에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해방났죠. 이분은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이념과도 전혀 다르게 그야말로 과거 주사파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다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전향한 인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슨 전향서 한 장 쓴 적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 양반은 하태경 군은 2012년 대선 때에 제가 그때 너무 잘 아셨습니까? 대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정말 살갑게 접근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하태경 의원입니다. 제가 아주 그야말로 제가 아주 이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저급한 사람을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니 사죄드립니다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차죠. 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분골쇄신한 사람이 만 이런 말 했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태경이나 유승민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거대한 쓰레기가 이제 흘러가는 쓰나미가 밀어닥치니까 지금 뛰어내리면서, 제발로 뛰어내리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해가지고, 참 이런 소리를 참 비명을 지르면서, 참 수말리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LCT와 관련돼 갖고 말이죠. 네. 지금 대대적인 정치권 수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하태경 씨가 관련 있다 없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하태경이 LCT와 관련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나 또 청탁을 들어줬다면은 당신은 가만 안 놔둘 거야. 정말로 가만 안 놔둘 거야. 부산으로 때려 물려갈 거야. 깨끗한 거 자신하지? 하태경이 너 두고 보자. 이제 야당으로 좀 넘어갈 것 같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소위 말하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이제 그런 이제 마우스족들, 그 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 대선 후보들. 지금 국민들은 말이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성남시장 이재명, 서울시장 박원순, 정말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가 흔한 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들 대통령 되는 건 못 보겠다. 이런 결심들을 굳히고 있는 거예요. 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또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발로 차버리고 계속 광화문에 얼마가 촛불이 올라올 건가를 눈치 보다가 결국은 뭐냐면 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무슨 성남시장, 무슨 이재명, 아니 무슨 성남시장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무슨 성남시장이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인터넷에다가요, 박근혜 대통령 비난이나 하고,
이 일부 좌파 세력들의 편들면 다 그냥 대권 후보래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재명 씨의 지지도가 네. 박원순을 지금 앞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허. 이 막말을 하니까. 전 잘 됐다고 보는데요. 네. 잘 됐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이 지금 성남시장 이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뭐 대통령감이라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아주 봅니다. 굉장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는 청와대 나오는 순간 바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걱정해야 될 텐데 성남시장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하태경 얘기했었는데 제가 네. 조금만 더 할 텐데요. 하태경 뭐 예, 그렇게 얘기하고 하태경 너 말이야. 만약에 LCT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검찰의 의혹이나 만약에 이야기가 나왔어, 이름이 나왔어,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어도 그때 당신 이름이 거기에 거론되면 똑같은 거야. 너 의원직 사퇴, 알았지? 안 그러면은 네 사무실 앞에 찾아갈 거야. 때려 찾아간다. 두고 봐라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진짜. 아니 어떻게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을 신뢰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언제부터? 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하태경이든 무슨 문제이든 간에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검찰이 발표만 하면 정치검찰이다, 표적수사다, 기획수사다 했던 사람들이 마치 검찰이 무슨 대통령을 조사 수사도 않고서 자기들끼리 소위 말하는 박 대통령의 변호인에 따르면 사상 누각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100% 맞는 표현이에요, 정말. 예? 그렇게 소위 환상의 집을 지어놓고서 그게 나오자마자 도대체 어디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빠른 속도 내에 국회에 모입니까? 네? 30분도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성명도 쓰면서 박근혜 보고 탈당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거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참 국민 여러분, 재동포 여러분, 그 막말, 참 그야말로 막말이죠. 참 그야말로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하는가 하는 그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박원순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 시원하다고. 그러니 이게 참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여론조사가 문제예요.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언론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여론조사가 지금 발표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요, 괜찮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국회의원, 아니, 대통령 후보 나와.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사람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나오면 좋지요. 여기 김진태 같은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갖고 대통령 뽑을 것 같으면요, 선거 왜 합니까? 선거 왜 해요?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야권에서는 대통령 후보도 결정했지만,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든다는 나라도 없고,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정말 지금 민심, 밑바닥에서 요동치는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나미에 쓰레기 떠밀려 가듯이 다 싹 떠밀려 가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나오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성남시장이라는 이재명이가 그 방송에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참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거예요, 청와대가. 네? 그러면서 그 친일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했냐면 친일 분자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없이 많은 국민을 학살했고, 이승만 정권이. 박정희 정권은 뭐 인권 침해를 말할 수 없이 했고, 광주에서는 수백 명을 학살했던 전두환, 다 잘 먹고 잘 살고 했던 이런 세력들이 지금 박근혜까지 이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인식이 아주 제로군요. 제로. 이건 뭐- 저급하네요, 역사인식이. 이건 뭐 저급이라기보다도 이건 뭐 정말 이건 뭐, 야, 그랬는데 이거에 지금 뭐냐면 지금 야당의 이른바 대선 후보 입에 담고도 싶지 않지만 야당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완전히 서로가 지금 악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탄핵
사유가 충분할 뿐 아니라 퇴진 이후에 명예를 지켜줄 거니까 조용히 물러나라는 거예요. 네? 이건 완전 무슨 조폭 집단이 말이지. 그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죠. 이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이죠. 자기가 모셨던 노무현은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은. 노무현이 정말. 논두렁에다가 그 피아제 시계 던져버리고 지금 저기 부엉이 바위로 간 거 아닙니까? 예? 정신 차리세요, 문재인 씨. 당신이 가졌던 권력도 당시 말기에는 아주 추악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추악한 것 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부정부패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부정부패의 그 정권에서 5년 내내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솔직히 문재인 씨라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말이죠. 예? 정말 미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 정권이 세워지는 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정말 그 요직에 앉는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하나하나 지금 앉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백악관, 그 다음에 그 내각, 이런 걸 채워가는 사람들이 한번 몇몇 그 경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수십 개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문재인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부산에서 뭐 한 사람입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사라실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 했던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문재인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인생 역전이 말이죠. 지금 하루하루 눈만 뜨고 나면 자기 신분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그 공부는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무슨 찌라시 좌파 용공 그 찌라시 읽어갖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나는 노무현 정권을 제가 그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기본적으로 책을 너무 안 봤어요. 책을. 너무 책을 안 본 집단이 노무현 정권이에요. 네? 그야말로 종북이든 친북이든 반미든 좋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최소한 책이 몇백 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운동거들이 애들이 그냥 가리방으로 긁은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반미 민족 반민족 자본이 이런 그야말로 출처도 없는 그런 이 삐라 같은 그런 걸 갖고서 이 머리를 채운 말이죠. 그거에는 알 게 없는 사람들이 응? 아니 예컨대 좌파 정권에 의한 통제 지배를 한번 받아보자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한번 역사 발전을 위해서 한번 좌파 집권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부산에서 무슨 여행사 하던 사람이 민정수석하고 말이죠. 부산에서 무슨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청와대 뭡니까 민정수석하고 말이죠. 사회수석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하면 정말 골방에서 책 보고 말이죠. 이 신문 스크랩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자존심이 안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서울대학을 나와야 되고 무슨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부는 어쩌든 간에 앉아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좀 정권을 잡고 좀 한마디를 들어도 저게 말이 되는 얘기구나. 정말 피 맺힌 얘기구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런 식으로 무슨 이재명 문재인 나와서 무슨 친일파니 어쩌니 말이죠. 뭐 전두환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도 그런 말이죠. 그거 진짜 그런 쾌쾌먹은 그 어이가 갖고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골수 친북 골수 종북 반미 세력이 한번 나와서 정권 잡아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 망하나 안 망하나. 좀 뭔가 계속 깊이가 좀 있고 말이지. 공부도 하고 말이야. 골방에서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좌판이 뭐지 하면 내가 그래도 참 그래 맞아 그래 대한민국 문제 있다 한번 니들 한번 해봐라 하겠어요 정말.
정말 입만 열어 하는 얘기 보면 말이지, 변호사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게 무슨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 사유가 됩니까? 예? 아니 구속 탄핵 사유가 그게 되나요? 아니,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디에 법률에 이 헌법에 있다고 해서 구속 사유가 되고 무슨 바로 하야하면 구치소로 보낸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씨도 이게 저 변호사예요. 이재명 씨도. 그래요. 변호사들이 참 이게 이게 정말 무슨 변호사 있네 말이죠. 하는 걸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까? 법과 절차 이걸 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신 제가 변호사분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요, 아니 변호사 이 공예입니다, 공예. 종편을 들어보면 그냥 무슨 변호사라 해가지고 나와서 그냥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늘 앉아있고 말이죠.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죠, 그냥 미쳐버리고 말아요.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 끊어버렸잖아요. 조선일보하고 TV조선도 안 본다고 그러고. 지금 말이죠, 목욕탕에 가도 지금 종편 일체 안 봅니다. 종편. 네. 만화 영화 보고 있어요. 만화 영화. 만화 영화. 그래. 아우 정말 말이 안 되니까. 만화 영화가 정말 더 허황되지만 말은 되죠. 그리고 말이죠, 피트니스 센터 가면 말이죠, 저도 앞에 동네 가서 뭐 한 달에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에 지금 저 12달 그러니까 24만 원을 주니까 14달치를 끊어주더라고요. 서비스로 2달 끊어줘서. 예,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깅머신 트레드밀이라 하죠. 그 앞에 테레비가 있는데, 옛날 2012년 제가 참 종편 나가고 할 때는 진짜 엄청나게 다 극혀놓고 있었어요. 저도 뭐. 네네. 뭐. 지금요, 종편 정말 한 명도 안 보더라고요. 안 보죠. 화나니까. 안 봅니다. 네. 안 봅니다. 화나니까 안 보죠, 진짜. 정말 화가 나는, 무슨 민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종편 평론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요,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아니, 문재인 씨 얘기가 뭐냐면, 거국 총리를 뽑으라 해요, 거국 총리를. 그럼 총리를 빨리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를 내놓지 않아요. 자, 그럼 거국 총리를 뽑는다 합시다. 그럼 총리를 황교안이가 아니고, 박근혜는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총리가 좌파야.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 있고, 뭐 탄핵을 받던 하야를 뭐 해서 뭐 병풍 뒤에가 있던 정권을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야. 그게 지금 헌법 어디에 있는 겁니까? 헌법에 무슨 거국 총리라는 이거 게 총안 든 구테타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아니, 헌법에 무슨 거국 총리가 있어요? 헌법에 무슨 책임 총리가 있습니까? 총리는 총리지. 그러니까 좌파들이 정권 잡으면 위험하다는 게요. 없는 걸 만들어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그거로 대한민국 들어먹지 않은 거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김대중 북에 얼마나 퍼졌습니까?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그 정상적인 돈으로 퍼졌습니까? 기업에서 돈 받아다가 갖다 퍼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4억 5천만 불, 또 일부에서는 거의 15만 불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돈을 퍼줬는데 그때는 왜 입 다 닫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무너지는 건요, 최순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북적인 사관, 또 그 다음에 북한의 퍼주기, 북한의 핵을 실험하는데도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넉 빠진 정치권 때문 아닙니까, 사실. 지금 북한이 핵을 들이밀고 대한민국 오늘 내일 잡아먹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몰아내고 좌파 정권 세우자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이 종편들, 정말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종편들이 국회에 야권이 장악했으니까 내가 좀만 기다리면은 우리 내년에 종편 계속 연장될 거야. 웃기지 마. 조선일보, TV조선 당신들부터 없어지는 거야. 왜?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도 배신하니까 당신들부터 없어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이제 목도 많이 쉬었고 저희도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죠. 네.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옛날 이명박 정권 시절의 친이계죠. 그리고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 동포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저는 반대하는 편에 서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태만은 제가 막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하나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하나 제가 설득을 하면서 반드시 이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그 싸움에서 탄핵 반대 세력, 탄핵 결사 반대 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저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가 최순실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수세에 몰린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력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 반격의 지금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탄핵을 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탄핵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할 것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주류, 소위 말하는 비박계 친이계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코 저는 탄핵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코 탄핵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른바 탄핵을 찬성하는 친탄 세력과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세력이 소위 말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으로 저는 될 거를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세력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는데 성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다음 정권도 보수 우파가 재창출됐다고, 보수 우파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보수 우파가 이제부터는 들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건 절대 선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보수 우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세력이 이제부터는 더 강하게 뭉쳐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더 강하게 뭉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극렬히 극력 저지하는 그 전선의 맨 앞에 제가 확실히 서 있겠습니다. 네. 예.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지만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사실과 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도 그랬고요. 부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제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외치는 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이번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앞장서는 길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7일 오후 2시입니다. 네. 광화문 정동 제1교회로 여러분들 모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만만하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또 그렇게 또 발전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좌파들이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을 모아서 광화문으로 나왔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 불합리한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언론이 지금 선동하고 있지만 진실에 지금 눈과 귀가 모두 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더 내주시겠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 네티즌들 의견 또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좀 보면서 2부에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2부에 윤창진 대표님과 요 올라오는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또 뭐 나이라든가 또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손 들고 하는 거, 네, 지역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2부에서 한 2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